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부에서 국민의당의 장진영 최고위원 오시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시간배분에 실패해서 너무 아마추어라 그래서 예, 하실 말씀 다 못하셨다고 네. 긴급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버텼습니다. 예, 바로 약간 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뉴스공장이 이렇게 민주적입니다. 네. 공장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공장장도 그랬습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거의 다 여쭤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는 의원님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 꼭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 그 말씀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의원이 아니고요. 위원입니다. 위원. 제가 말이 시가 되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감사합니다.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다른 의원들께서 항의를 하실 수 있어서. 예, 관심 없습니다, 저는. 네. 예. 네, 그래서 질문이 뭐죠? 하시고 싶은 거, 내가 오늘 여기 나오면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네. 전 질문하면 이제 답을 충실히 하려고 나왔고요.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당원 투표를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원흉이 여기 계셨군요. 아니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리티는 사실은 주승용 의원이 하신 거고 저도 받아갖고 같이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네네. 이제 왜 그랬냐면, 이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호남 지역, 네.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인데요. 제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바른정당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우리 지역에 호남 출신 출향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그래요. 네네. 그런데 비호남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 대체로가 아니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 정서가 그렇다.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께서 호남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방 의원들이 탈당한다 그런다, 못 살겠다, 너무 압박이 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알기로는 호남 민심은 또 그닥 그렇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뭔지 중요하죠.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예,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죠. 곧바로 전당대회를 가게 되면, 반대 측에서 전당대회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보던 전당대회에서의 그런, 몸싸움, 이런 것들, 지금 21세기에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면 당원들의 의사가 뭔지 확인을 해 봅시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거였으면 지도부는 옷을 벗겠다. 그리고 통합을 중단하겠다. 네.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통합을 하라는 쪽으로 나오면 다른 반대 측 의원들도 수용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깔끔하게 치릅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반대 측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벌써부터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전당대회를 여전히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단히 위배되는 당원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거두시고 이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그 결과를 가지고 호남의 의원들을 설득을 끝까지 하게 될 겁니다. 안 대표께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안 대표도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고 예. 손학규 대표가 아마 그 과정에서 역할을 상당히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원의 의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아주 파티처럼 축제처럼 잘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계속 문자로 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장 의원님께서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하고 친하시다고. 예.
저 영입의사가 있으신지. 바른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국민의당이에요? 예. 이효혜 의원은 저하고 방송을 네. 뭐 그때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예. 제가 하도 보다 못해서 예. 전화해서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라고 제가 이제 한번 충고를 한 적은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영입의사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간이 30초 남아서 저 청취자 여러분 없습니다. 인사까지 하셔야 되니까 인사 말씀드리시죠. 네. 그럴 의사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정말로 건강한 새정치 다당제 정착 반드시 해낼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이자 향후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예, 다스 실소유주 관련 검찰 투트랙 수사 중 증거 차고 넘친다. 좋은 소식입니다. 쇼미더머니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또 여기서 그러니까 더 반가워. 예.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제 진도 나가죠. 먼저 진모 청장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플랜다스에게 진행 상황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번에 알려드렸듯이 네. 지금 150억이 다 지금 모여져 가지고 예. 이제 저희들이 살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고 있지 않는데 네. 지난번에 145억으로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데 예. 그걸 사게 되면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평가가 이제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모금한 이 개의 그 계금도 네. 이걸 국민들의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평가가 낮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정의로운 일을 하시면서도 거기서 또 이제 국민들의 돈을 위임받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또 그렇습니다. 생각까지 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지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공지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쭉 하고 있는 중에 전번에 말한 차용증하고 예. 또 회원증을 또 그 디자인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 가지고 예. 그걸 지금 콘테스트 비슷하게 예. 이걸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예.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기한은 언제까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콘테스트를 하는 기한은 네. 1월 21일까지 일단 예. 저희들이 응모를 받고요. 예.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콘테스트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봉이시고요. 예. 지금 자봉은 또 사업 지원팀하고 예. 총무팀의 그 각 한 명 정도를 예.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예 직원, 정식 직원으로요. 지금 전부 자원봉사로만 가면 예. 안정이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인데 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네네. 들어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플랜다스에게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참여 예정이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글을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또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차근차근 이제 우리 총장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거 어떻게 규명을 합니까? 또 실소유주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인사라든지 재무회계, 뭐 자금을 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로서 배당이라든지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누구냐? 명의상의 그렇죠. 주주가 아니라 장부상 말고 그렇습니다. 실권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인사권, 그다음 돈줄, 그다음에 실제 나중에 거기서 배당금 받아가는 사람, 최종 이익 귀속자 가져가는 사람, 이 관련해서 인사와 재무회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가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영 씨가
다스에 들어갈 과정부터 MB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다스 비자금 사건을 해결하고 MB의 허락을 얻어서 입사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 씨 아들이 지금 거기에 CFO로서 자금과 회계를 총괄하는 CFO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그 법인들의 법정 대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걸 그렇죠. 보면 사실상 인사와 재무 회계를 하나도 없는 분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원래는 요새 나오는 말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없어도 전문가니까 경영에 전문 경영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을 아주 강하게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은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찰은 검찰이고 거기는 이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데고 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정말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고 자금 흐름을 움직이는 걸 보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여기서도 나서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이 세 개의 기관이 지금 역할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저거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120억의 그 비자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140억 원이 스위스 은행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통해 가지고 그 다스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국세청의 그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하나는 그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상속세를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그 상속세를 신고는 했는데. 그 지금 상속세 서류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당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신고한 그 재산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인 평가가 돼 있는 그런 그 문건들이 청와대와 다스 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건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 있거든요. 아니 이 상속세는 그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진 분이 사망을 하면 그것이 상속인에게, 뭐 보통 이제 자녀죠. 그렇죠. 그렇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입니까? 그 문건을 보면 청와대와 다스 간에 주고받은 문건인데. 전번에도 유수공장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문건은 원래 상속세는 유족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가족,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제 주가돼서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의사는 전혀 배제된 것 같은 그런 청와대와 다스 간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적힌 문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그대로 신고를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속세는 신고를 하고 나면은 정부 조사 결정 방식의 세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말씀 죄송한데 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결정 방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내려면 그 전제로 결정돼야 되는 게 그럼 세금 액수가 얼마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 액수가 얼마인지 결정을 이제 싹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액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기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를 하면은 부가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냥 끝나지만 정부 조사 결정 방식으로 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게 신고된 내용을 맞다라고 일단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줘야지 그게 일단 신고가 끝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쪽에서 이렇게 액수가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특히 지금 문제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직접 과세관청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나서가지고 조사해서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네. 지금 여기 이 케이스는 원래 현금이 제일 상속세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어느 세금이나 거의 그렇죠. 그리고 다른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네. 현금화가 가장 유리한 물건들을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수표 예금이라든지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에서도 이제 상장된 유가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있는데 부동산도 환가가 가능한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국세청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도 팔 때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세금으로 원래 들어와야 될 것이 깎여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손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보면 그 부동산도 67만 평이나 되는 땅을 김대중 씨가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67만 평의 땅을 팔 수 있는 땅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뒤에 건저당권을 조금 설정하고 35만 평에 150만 원을 가지고 건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치 팔릴 수 없는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 35만 평을 150만 원 건저당했다고 팔릴 수 없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금방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검토를 다 했었어야 되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묻혀가고 나중에 비상장 주식인 다스를 비상장 주식은 평가 문제도 지금 확실한 확립된 그런 평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은 사실 물납을 안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받아놨는데 물론 그래서 우리가 플란다스계를 해서 지금 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어놨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살펴봤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는 건 이제 세무조사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럼 어떤 일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지금 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명박 씨의 아들 이시영 씨가 회사를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만들고 다스의 협력업체들을 지금 사모으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모으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사실 눈물이 거기에 배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공정거래법상의 위반 사항들을 이 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자들은 거래하는 상대방이 갑을 관계로 따졌을 때 전부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하다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고사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SM이라는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빨리 나서 가지고 중소기업들 보호도 하고 거래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전속 고발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사실 이 집 워낙에 또 전문적인 부분이고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만 드리고 있는데 끼어들 틈이 없지만 끼어든다면 전속 고발권 이게 뭐냐면 보통 요런 것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발은 원래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게 고소고 그렇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인데 어떤 처벌을 할 때 법적인 요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상 친고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나 조세범, 국세청이 나서야 되는 이런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의 권한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한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3자도 그냥 제3자가 아니라 과세관청, 그러니까 국세청만, 세무서만, 공정거래위원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고발해봐야 이게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한이 그 기관에 전속돼 있다 해서 전속고발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좀 제가 더 제가 자꾸 말씀을 끊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이제 수상한 자금 거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빨리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검찰에 다시 전속 고발권을 행사해서 해줘야 된다. 특히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스의 비자금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이 발견을 하고도 개인의 격리 직원의 개인의 일탈로 지금 몰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격리 직원 개인이 큰 120억이라는 돈을 개인이 하고도 법인에서 묵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했고 또 그럼 나중에 또 다시 넣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안 하고 처벌도 안 받고 처벌도 안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또 국세청이 나서야 될 부분이라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다스에서 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하청업체들한테 주고 그 돈을 되돌려 받아 가지고 형성했다고 그때 정호영 특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되면은 다스는 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가공 비용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가공 비용을 계상한 부분도 조세범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나가 가지고 또 비자금으로 활용이 되었다면은 그걸 받아간 사람 실제적으로 기속된 사람을 찾으면 여기서도 실소유주가 그대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을 조세범칙 조사로 저희들이 가게 되면 시효도 사실 연장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금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는 그거를 부가제척 기간이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오늘 계속 공소시효를 이야기를 부가제척 기간. 그러니까 부과는 아시죠, 애청자님들. 부과 매기는 거. 제척이라는 건 뭐냐면 못한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거. 이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그러니까 부과제척이라는 거니까 세금을 매기는 수가 없게 되는 기간. 그렇습니다.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다 따고 지금 해서 내년 2월 달이 다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세범칙 조사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의 형사법 아니겠습니까? 처벌법도. 이거 그냥 세법이 아니라. 처벌법이니까. 처벌법이니까 형사법인데. 그래 가면은 이 시효가 10년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이 2008년도를 신고로 보면 2019년 3월 달까지가 적어도 이제 시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검찰 쪽에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올 필요가 있다. 제가 하나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기간인데 이게 실제 신고해서 납부하는 때는 그 다음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월까지 하죠. 그렇죠. 2009년도에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제대로 안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10년이니까 2019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꾸 쓸데없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나요? 자, 그러면 지금 결국 왜 그런 공소시효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빨리 이걸 덮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소시효 문제를 사실 물론 명백하게 완성됐으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럼 지금 청장님께서 주시고 계신 말씀은 요지가 이러네 쭉 들어보니까 검찰, 국세청, 금감원 여기서 이렇게 수사를 해라. 그냥 직접 공무원 임용되셔가지고 직접 수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뉴스공장 패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경준 씨가 횡령했다는 이 140억, 아까 120억 이제 개인 횡령이라고 이제 이렇게 덮어 씌워진 그거 말고. 그것이 다스에 입금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 그 140억은 사실 옵셔널 벤처스의 주주들이 받아가도록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 있는 돈이 그 당시 김경준의 딸 이름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법인에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스는 개인 김경준에게 대해서 소송을 해서 그때도 패소를 했고 옵셔널 벤처스 주주들은 개인 김경준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법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서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스위스 은행에 동결돼 있는데 김경준하고
그 이명박 측하고 네. 그 둘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소송 사기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죠. 돈을 받아온 거잖아요. 예, 140억. 예, 판결을 아주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렇죠. 예. 140억 원을 다스로 2011년도에 입금을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옵셔널 벤처스 주주들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예. 그게 미국 법원의 그 판결문 내용이 지금 다 밝혀져서 지금 아마 5분 검찰에 박범계 의원께서 예. 저를 정리를 해서 지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가 왜 나오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다른 여타의 뭐 권리행사방해나 뭐 강요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문제는 네. 결국은 그 BBK 당시 BBK가 옵셔널 벤처스에다가 주가 조작을 해서 그때 그 돈을 김경준 씨가 가지고 갔는데 네. 그 주가 조작의 주체가 누구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결국 그 주가 조작의 한 주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 실소유주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왔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또 병당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돌려주자라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 우리 청자 여러분들한테 연말 인사, 새해 인사 해주시고 플란다스에게 어떻게 또 하실 것인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원들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도 지금 그 플란다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들, 이 부정한 그 방법으로 돈을 축제한 분들에 대해서 재산을 찾기 위한 다른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많은 그 결과들로 국민들의 성원에 저희들이 보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스토리 펀딩 네. 거기에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네. 우리 국민운동본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올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어준이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 그리고 국입니다. 네,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2기 그리고 4.16 재단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 세월호 참사. 네,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이시죠. 예은 아빠로 잘 알려져 계신 유경근 선생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예. 자,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한 해는 우리 세월호 쪽에서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예,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2017년은 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상 규명을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했던 박근혜 정권이 이제 사라진 해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희망의 한 해. 정말 진짜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자, 적폐 청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 관련해서는 또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영흥도에서 낚싯배 사고가 있었고 또 제천에서도 또 이제 화재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이 심정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이런 일들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왔는데, 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들이 주목하는 점은 우선 첫 번째가 이런 그 재난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제 남아있는 유가족들, 참 그분들이 가장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요. 그분들은 지금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또 그 마음 한쪽에 참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참사에 대응하는 어떤 정부 또는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이나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피해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예, 피해자들이 보이지 제일 않고. 가슴 아프실 분. 네. 특히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들 가운데에는 그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뭐 설명도 하지 않고 네. 또는 거기에 그 사실에 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종종 눈에 띄고 그래서 예.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참사나 또 지금 일어나는 참사들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같은 그런 좀 불행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제천 화재가 세월호보다 못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좀 가슴을 후비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방송에 대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좀 세월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여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네. 뭐 이용하고 악용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를 입에 올릴 자격 자체가 없죠. 오히려 그런 말 정말 하고 싶으면 이제라도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들 특히 진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먼저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죠. 예, 그렇죠. 예. 자,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기 특조위인 거죠. 일기 네. 특조위 활동을 당시 해양수산부가 활동 방해했다.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예, 그 해수부가 일기 특조위 활동 방해했다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그 해수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는 소위 해수부 문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이제 일기 특조위에서 청와대의 어떤 대응 시스템,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조사하기로 의결을 했을 경우 뭐 이걸 반대하고 그래도 가결될 경우 뭐 기자회견하고 네. 사퇴하고 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짜놓은 문건이죠. 네네. 이것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발뺌만을 해왔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문건에 있는 그대로 일기 특조위 그 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네.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예. 없이. 이제 그게 이제 와서 해수부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 작성했고 그것을 유통시켰다라는 네. 것이 드러난 것이죠. 네. 근데 아쉬운 것은 이번 발표 내용에서 누가 그랬느냐, 예. 누가 작성했고 누가 지시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조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해수부에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옛날에 그냥 뭉뚱그려서 해수부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고 그걸 누가 그렇죠. 유포시켰고 예. 그 문건에 따라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네. 밝혀서 처벌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 진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세월호 특조위 일기 활동 방해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상이 규명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을 합니다. 저도 기대가 큰데 정말 기대가 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기대는 당연히 큽니다. 네. 왜 이 2기 특조위를 또다시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기대가 크지만 사실 네네. 그거보다는 1기 특조위 때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진상규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문제는 특조위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특조위가 당연히 직접적인 네. 어떤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특검을 강화해서 예. 특검을 통한 어떤 그런 권한들을 간접적으로 갖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능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조직의 어떤 규모라든가 활동 기한 활동 기간 네. 이것을 봤을 때에도 많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바라는 것은 특조위가 진상규명의 중심 예. 그리고 방향타 역할을 하되 예. 여기에 이제 검찰이나
또는 예. 특검, 감사원, 이런 그 수사와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함께 팀플레이, 협력을 할 때 예. 비로소 진상조사가 될 수 있다. 네. 결국 정부는 조사 대상인 동시에 그 조사를 또 스스로도 해야 할 어떤 책무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진상규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 대상이면서도 조사의 주체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 말씀은 정부가 그렇게 세월호 참사 발생과 또 진행 과정 또 그다음은 특조위 관련해서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밝히는 게 그 과거의 잘못을 씻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지만 예. 사실은 이 세월호라는 배가 왜 침몰했는지, 네. 그다음에 구조를 왜 잘못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는지를 네. 사실 밝혀야 될 1차적인 책임은 네.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거나 네. 또는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사실 특별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만일 처음부터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뭐 특별법이나 특조위가 없더라도 예, 그렇죠. 사실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네네. 이제 본연의 임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제라도 또 이제 대통령도 바뀌시고 정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과거 정권의 일이지만 네.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그 진실을 밝혀내고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정부가 반드시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제 특조위 말씀까지 쭉 해주셨는데, 특조위도 특조위지만 또 4.16 재단이 이 세월호 참사가 났던 4월 16일에 그 날짜를 딴 4.16 재단도 설립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재단인지 또 이 설립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재단 이야기를 하면 네. 우선 좀 색안경을 좀 많이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지를 많이 망쳐놨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 예. 입장이었고요. 이제 뭐 천안함 사태라든가 그렇죠. 그 외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재단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천안함 그 유가족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보면 그 천안함 재단에서는 그 재단 그 공금이죠. 네네네. 그걸 갖고 거기에 뭐 간부들이 천안함이 가까이서 보이는 그 네. 해군 골프장에서 예. 골프를 쳤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재단은 뭐 은퇴한 뭐 공무원이라든가 예. 뭐 군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예. 어떤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경우도 그렇죠. 분명히 예. 있었고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부가 그 본래의 뜻에 맞지 않게 네.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 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4.16 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4.16 재단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더는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특히 네. 이런 그 4.16 참사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법적으로도 그러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주체로서의 재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재단을 만드는 과정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네. 유가족들과 또 피해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재단이 되어야 되고 예. 그것이 어느 한쪽의 세력이나 무슨 이쪽에서 뭐 이용해 먹는 재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안전한 일들,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네. 주도해 나가는 재단으로 네. 좀 만들고 싶은 거죠. 예.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거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재단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30초 안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문제 좀 죄송합니다. 짧네요. 예. 그래서 이 재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세월호 참사의 그 추모 관련된 사업, 네. 그다음에 추모 공원 운영 관리를 네.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100만인 그 후원인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해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재단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부에서 국민의당의 장진영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시간 배분에 실패해서 너무 아마추어라 그래서 예, 하실 말씀 다 못 하셨다고 네. 긴급 네.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버텼습니다. 예, 바로 예, 약간 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뉴스 공장이 이렇게 민주적입니다. 네. 공장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공장장도 그랬습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거의 다 여쭤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는 의원님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 꼭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네. 부분, 그 말씀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의원이 아니고요. 위원입니다. 위원. 네. 제가 말이 씨가 되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감사합니다.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다른 의원들께서 항의를 하실 수 있어서. 예, 관심 없습니다, 저는. 네. 예. 네, 그래서 질문이 뭐죠? 하시고 싶은 말, 내가 오늘 여기 나오면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네. 전 질문하면 이제 답을 충실히 하려고 나왔고요.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전당원 투표를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원흉이 여기 계셨군요. 아니요. 근데 이제 오리지널리티는 사실은 주승용 의원이 하신 거고 저도 받아갖고 같이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네네. 이제 왜 그랬냐면, 이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호남 지역, 네.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인데요. 네. 제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바른정당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우리 지역에 호남 출신 네. 출향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그래요. 네네. 그런데 비호남 지역의 지역위원장 달라는 분들이 계세가지고 예. 그걸 지금 콘테스트 비슷하게 예. 이걸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예.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기한은 언제까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콘테스트를 하는 기한은 네. 1월 21일까지 일단 예. 저희들이 응모를 받고요. 예.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콘테스트를 예.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봉이시고요. 예. 지금 자봉은 또 사업 지원팀하고 예. 총무팀의 각 한 명 정도를 예.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예 직원, 정식 직원으로요. 지금 전부 자원봉사로만 가면 예. 안정이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인데 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네네. 들어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플랜다스에게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참여 예정이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글을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또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차근차근 이제 총장님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거 어떻게 규명을 합니까? 또 실소유주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인사라든지 재무회계, 자금을 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배당이라든지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누구냐? 명의상의 그렇죠. 주주가 아니라 장부상 말고 그렇습니다. 실권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인사권, 그다음 돈줄, 그다음에 실제 나중에 거기서 배당금 받아가는 사람, 최종 이익 귀속자 가져가는 사람, 이 관련해서 인사와 재무회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 의원하고 친하시다고. 저 영입의사가 있으신지.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국민의당이에요? 예. 이효혜 의원은 저하고 방송을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제가 하도 보다 못해서 전화해서 그렇게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라고 제가 이제 한번 충고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영입의사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간이 30초 남아서 저 청취자 여러분 인사까지 하셔야 되니까 인사 말씀드리시죠. 네.
그럴 의사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정말로 건강한 새정치, 다당제 정착 반드시 해낼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이자 향후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예, 다스 실소유주 관련 검찰 투트랙 수사 중 증거 차고 넘친다. 좋은 소식입니다. 쇼미더머니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또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워. 네. 예.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이제 진도 나가죠. 먼저 진모 청장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플랜다스에게 진행 상황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전번에 알려드렸듯이 네. 지금 150억이 다 지금 모여져 가지고 예. 이제 저희들이 살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사고 있지 않는데 네. 지난번에 145억으로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사게 되면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평가가 이제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모금한 이 개의 그 계금도 네. 이걸 국민들의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평가가 낮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정의로운 일을 하시면서도 거기서 또 이제 국민들의 돈을 위임받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또 생각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지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공지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쭉 하고 있는 중에 전번에 말한 차용증하고 또 회원증을 또 그 디자인을 좀 들이 대체로가 아니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 정서가 그렇다.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께서 호남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방 의원들이 탈당한다 그런다, 못 살겠다, 너무 압박이 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알기로는 호남 민심은 또 그닥 그렇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진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뭔지 중요하죠. 한번 확인을 해보자.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죠. 곧바로 전당대회를 가게 되면 반대 측에서 전당대회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보던 그 전당대회에서의 그런 몸싸움 이런 것들 지금 21세기에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면 당원들의 의사가 뭔지 확인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지도부가 잘못 판단한 거였으면 지도부는 옷을 벗겠다. 그리고 통합을 중단하겠다. 네.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통합을 하라는 쪽으로 나오면 다른 그 반대 측 의원들도 수용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깔끔하게 치릅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반대 측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벌써부터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전당대회를 여전히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단히 위배되는 당원을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거두시고 이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그 결과를 가지고 호남의 의원들을 설득을 끝까지 하게 될 겁니다. 안 대표께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안 대표도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고 예. 손학규 대표가 아마 그 과정에서 역할을 상당히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원의 의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아주 파티처럼 축제처럼 잘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계속 문자로 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장 의원님께서 유여의 자유한국당 치가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영 씨가 네. 다스에 들어갈 과정부터 MB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8년도에 다스 비자금 사건을 해결하고 MB의 허락을 얻어서 입사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 씨 아들이 지금 거기에 CFO로서 자금과 회계를 총괄하는 CFO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법인들의 법정 대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걸 그렇죠. 보면
사실상 인사와 재무 회계를 하나도 없는 분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러니까 원래는 요새 나오는 말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예. 와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없어도 네. 전문가니까 경영에 전문 경영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아주 강하게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은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찰은 검찰이고 거기는 이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데고 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정말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고 자금 흐름을 움직이는 걸 보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여기서도 나서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과 네. 국세청 네. 이 세 개 기관이 지금 역할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저거 보고 있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네. 120억의 그 비자금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140억 원이 스위스 은행에서 네. 넘어오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통해 가지고 그 다스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부분을 지금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국세청의 그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하나는 그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예. 상속세를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네. 상속세를 신고는 했는데. 네. 그 지금 상속세 서류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